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협력은 빈곤의 탈 난관 공략에 조력하고 구역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습근평 정책에는 협력 기제를 일정 완벽히 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보도 새 사상으로 새로정 인도, 오늘에는 동서부 협력의 상시화를 잘 추진해 공동부유를 위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를 방송하게 됩니다. 리강이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리강이 의식을 거행해 타이 총리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제가 타이 총리를 회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참석한 내빈들은 중국과의 협력 심화를 기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에 대한 재타격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부 협동은 빈곤의 탈 난관 공략에 조력하고 구역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인 동시에 또한 상시와 곁부축을 전개하는 첫 해입니다. 습근평 정책에는 협력 기제를 일정 완벽히 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정책위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나가며 각 협력성들은 협력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쌍방향으로 역량을 부여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하는 새 로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령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천성 청천현입니다. 표준화 찻잎재배단지에서 절강성 안길현의 원산지인 백엽 1호 찻잎 품종이 단연간의 과학적이며 세심한 관리와 재배에 힘입어 육속 풍작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재배단지에서는 현대화 공장에서 동부 스마트 찻잎 생산 라인을 전면 도입하여 찻잎 가공의 전반 과정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찻잎 산업은 청천현에서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기둥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자그마한 찻잎 사기 하나가 한 지역의 백성들이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2018년 4월 절강성 안길현 황두촌의 20명 농민당원들은 습근평 정책위께 편지를 올려 마을에서 백찻잎 재배를 통해 부의 길에 올라선 정황을 보고하고 1,500만 굴의 찻잎 묘목을 기부하여 빈곤지역 군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습근평 정책에는 중요한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파는 일을 생각하고 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걱정을 들어주고 먼저 부유해지는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빈곤의 탈 공약전 승리를 쟁취하는 데 대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백엽 1호 찻잎 묘목들은 육속, 귀주, 호남, 사천 등지의 30여 개 빈곤촌들에 도착했습니다. 찻잎 묘목에서 기술, 자금까지 한 차례 또 한 차례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협력에 의거해 오전날의 황폐한 황무지들이 오늘은 녹음이 짙게 우거진 찻잎 재배단지로 탈바꿈했으며 14,000여 명 인구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절강성에서 온 기술 인원들이 우리에게 찻잎 재배 기술과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땅의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 잡초를 뽑고 언제 비료를 주어야 할지 등 문제에 대해 모두 클라우드 매니저가 알려줍니다. 우리 가족은 토지 임대와 찻잎 단지에서 일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졌고 생활도 해마다 꼽혀나고 있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당중앙에서 구역협조 발전과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근평 정책위는 수차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부동한 단계의 동서부 협력 사업을 잘하기 위해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6년 동서부 빈곤층 부축 협력좌담회에서 습근평 정책위는 반드시 형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빈곤층 부축 사업을 심화하며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새 라운드의 동서부 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후 습근평 정책위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세와 과업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해야 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 성과를 1층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향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동서부 협력과 지정 지원 사업을 심층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인 동시에 또한 상시와 곁부축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동서부 산업의 상호 보완, 인원 상호 작용,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소통, 작품 상호 참조와 학습을 힘있게 추동해 상호 리익 보완과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습근평 정책의 중요한 지시는 우리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잘하는 데 근본적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복권의 능력, 명하의 수요, 복권과 냉하의 우세를 바탕으로 산업융합을 심층화하고 민생보장을 철저히 하며 국가와 지역의 협조적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역량을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협력은 동서부 협력의 중점 분야입니다.
과도기에 들어선 이래 협력성들에서 투입한 재정지원 자금의 60% 이상이 산업지원에 사용됐는데 그중 한계 중점이 바로 특색산업 성격 추진 행동입니다. 귀주성 정안현은 기타의 도시로 불리우는데 년간 250만 개 이상의 기타를 생산합니다. 광동 귀주 협력 가운데서 오문 설계, 정안 생산, 횡금 판매의 모식을 탐색해 세계 지역의 우세를 집중시켜 연구개발 및 무역 각 단계를 연결하고 협력 위탁 생산에서 자주혁신으로의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안현 기타 산업군체의 대외무역 수출액은 9,300만 원을 초과하고 제품은 4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됐습니다. 로무협력은 서부지역 군중의 안정적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감숙성에서는 산동성과 천진의 기술 양성 우세를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14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 5만 4,700명의 기술 인재들을 협력 양성하며 농촌 노동력이 체력형에서 기술형 취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란주의 진간비수 실습센터에서 한패 수강생들이 한창 드론 조립과 비행 조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이들은 천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또 감숙에 남아 농업 식물보호, 측량 및 순찰 등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동서부 협력을 상시화하여 민생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서부 지역의 특색 있고 우수한 농산물들이 동부 소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 지역의 산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 주민들의 식탁 선택도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그룹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동부 지역의 우수한 자원이 서부 지역으로 확장되고 농촌 일선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부 협력은 이미 초기 단계의 개별적 방조와 지지에서 점차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심층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동부 8개성 직할시와 서부 10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며 고정적인 결연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해 정책의 전반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 강도를 줄이지 않으며 전체 인민의 공동무유를 추동하기 위한 튼튼한 템포를 내디딜 것입니다. 공무원 총리 리강은 7월 20일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서비스업의 확대 및 질적 향상과 수로망, 신형 전력망, 연산역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지하관망, 물류망 등 6개망 계획 건설에 대한 독찰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영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통과했으며 사회보장체계 최적화 관련 사업을 연구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지출 심계에서 조사된 문제에 대한 정돈 사업의 건의 회부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업종별로 지원 정책을 완비화하며 여러 가지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생산성 서비스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조를 적극 지원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합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은 우질 공급 확대에 주력해 인민군중의 다양하고 다층차적인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6개만 계획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며 자금 및 요소 보장을 강화해 중대 기반 시설망을 잘 건설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과 운영의 관계를 잘 통괄하고 관리 기재 등 소프트 인프라 건설을 더 중시하며 운영 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제약적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 및 법규의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신속히 추진하며 지원 정책 조치를 완비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 배분 개혁을 심화하며 정책 지원과 시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환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전 과정에 걸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급형, 복합형, 응용형 인재대우 건설을 가속화하며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의 전반적 협동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 기재 혁신을 심화하고 다층차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풍부히 하며 유연 근로자 사회보험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탐색해야 합니다. 농민공 등 집단에 대한 주택보장 조치를 최적화하며 료양 돌봄 등 서비스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여 사회보장 체계의 적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플랫폼 기능을 완비화하고 정밀 관리를 강화하며 선진 기술을 적극 운용하여 사회보장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심계 정돈 개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추진하고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중시하고 엄격히 대하며 임무를 분야하고 책임을 단계별로 다지며 류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돈 개진 효과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 및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심계 정돈 개진을 사업 개선의 유력한 수단으로 삼고 당조항의 결책 포치와 정책 조치가 더 잘 시행되도록 추진하며 하반기 각항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20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의식을 거행해 타이 총리 아누틴의 우리나라 공식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국무위원이며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용 등이 환영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대가 타중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이어 리강은 아누틴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환영식 후 리강은 아누틴과 함께 회담을 거행했습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타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양자 협력의 더욱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은 총리님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국 측은 시종 타이를 주변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타이 측과 함께 전통적 우위를 계승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여 제반 분야의 호혜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양국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길 희망합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은 타이 측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품질의 1: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 타이 철도 건설 등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국제 결제 및 자국 통화 결제 등 편의화 수준을 제고하며 양자 무역의 양환 성장세를 유지하고 산업의 상호 융합과 연계를 심화하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분야 협력을 확대해 공동 번영을 함께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타이 측이 중국 기업의 타이 진출을 위한 양환 상업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양 측은 또 인문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인터넷 도박, 전신 사기 등 경외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타이 측과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하려 합니다. 아누틴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타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봉행하고 중국 측과 고위 측 내왕을 밀접히 하며 경제, 무역, 농업, 상호 연결, 상호 소통, 인공지능, 인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며 아시안, 중국 등 다자 간 틀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타중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주동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도모하길 희망합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무역, 농업, 세관, 경외 범죄 단속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서의 체결을 공동으로 목격했습니다. 오정룡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번영을 지향하는 중타 운명 공동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 왕국 정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20일 오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재는 북경에서 타이 총리 아누틴을 회견했습니다. 조락재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타 양국 관계는 지금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습근평 주석은 상해에서 총리님과 만나 중타 양국 관계의 더 나은 예를 위한 청사진을 기획했습니다. 중국 측은 타이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시달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立법기관 교류를 강화하며立법 및 감독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중타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층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동하고 양국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주려 합니다. 우리는 타이 국회가 중국 측이 개최하게 되는 아시안 국가 의원 세미나에 인원들을 파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누틴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타이와 중국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좋은 것이며 인민들 사이의 우위도 아주 심오합니다. 타이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장하게 봉행합니다. 향후 우리는 중국 측과 호혜 협력을 강화하고立법기관 내왕을 밀접히 하며 타이 중국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일 오전 타이 총리 아누티는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올렸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0일 소식 공개회를 열었습니다. 공업과 정보화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가 지난해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지속화돼 공업경제가 15차 오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이루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종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41개 주요 공업 부류에서 32개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 특수장비, 일반장비, 자동차, 전기기계 및 기타 산업은 공업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50%를 초과하고 10개 주요 공업 대상의 공업 증가치 평균 성장률은 약 7%이며 중점지역의 중점업종은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고 공업의 경제성장 기여률이 35%를 초과합니다. 산업혁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량자 컴퓨팅 원형기 구장 4호가 량광자 정보기술 세계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 최초의 침습식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가 출시됐습니다. CR450 고속열차 완성차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인간형 로봇 완제품은 400여 종으로 세계의 절반을 넘습니다. 생물제조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총 생산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산업질 향상과 승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까지 5만 6천여 개의 기초급, 9천여 개의 선진급, 500여 개의 타골급 스마트 공장이 건설됐으며 15개 선도급 스마트 공장이 육성되었습니다. 공업 분야의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및 녹색 확장을 심화하여 국가 차원의 녹색 공장 생산 가치가 제조업 총 생산 가치의 22%를 차지합니다.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21일 오후 상해에서 폐막됐습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석한 내빈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해 과학기술이 각국 발전에 더 잘 기여할 것을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568명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전시 품목 총수는 4,486건, 전시 업체 수와 전시 면적은 모두 지난해 대비 3분의 1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대회와 같은 국제교류 플랫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 그리고 기타 실물경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배우고자 합니다. 레소토는 현재 인공지능 응용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응용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각국의 발전을 돕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밖에 대회 기간 1년의 중대한 성과들이 발표됐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 면제 혁신형 기업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 전략 협력이 가동돼 1조 1,800억 원 규모의 혁신 기업의 의향성 신용대출 한도가 설정됐습니다. 지능체 통제 불능 위험 및 응급관리 등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여러 중요 보고와 성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성과에서 중국의 우수한 현장 적용 방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장면을 구축하고 선진 기술을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활동 참여 수와 형식 면에서 전면 승격됐습니다. 대회는 약 160차례의 포럼을 조직하고 튜링 대화, 세계 청년 포럼 등 특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주적 학술회의를 창설하고 계열 브랜드 경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해내외 180여 개의 우수한 창업 프로젝트를 조직해 집중적으로 순회 방영과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각지는 초장기 특별국채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 로후 엘리베이터 갱신과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가설 작업을 가속해 주민들의 편리한 출행을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유성 합비에 새롭게 갱신된 엘리베이터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구역에 앞장서고 정확하게 정책을 연기하도록 유도하고 주택 특별보수 자금을 지원해 주택의 로후 엘리베이터 갱신 개조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유성은 총 22억 2,800만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확보했으며 10개 성직속 도시도에서는 2억 원 이상 규모의 엘리베이터 긴급수리 자금을 구축했습니다.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약 309억 원의 장기 특별국채 자금이 배정되었으며 각지 로후주택 엘리베이터 19만 7천 대 갱신을 지원하고 여러 지역에서 로후주택 엘리베이터 갱신 개조를 민생실사에 포함시켰으며 국채보조금 플러스 정부보조금 플러스 소유주 자체 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탐색해 주민들의 상하층 이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북에서는 주택건설 부문이 수요와 공급 연결 플랫폼을 특별히 구축해
전국 엘리베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집단 구매 가격 문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괜찮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국가 초단기 특별국채 정책이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분야에 적용되는 해입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6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배정하여 각지 노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2만 8천 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상대는 20일 저녁 6시에 폭우 황색경보와 강한 대류성 날씨 황색경보를 발표했습니다. 20일부터 21일 오후까지 천진, 상해, 광서 등 일부 지역에 큰 비 혹은 폭우가 예상되고 앞으로 3일간 화남, 강남, 강한 등지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북, 동북 등지에는 소나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군중들이 인근 조기 경보를 주목하고 안전에 주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 총지휘부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여러 부문의 회의를 조직하고 앞으로 며칠간 주요 비구름대가 이전 강우 지역과 겹치고 산사태, 지질, 재해 및 도시와 농촌 침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 강과 가까운 지역, 산언덕 건물 등 고위험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리부는 일전에 수문 현대화건설 3년 행동을 가동하여 2028년까지 국가 수문 관측망 체계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강우 및 수문 정보에 대한 감시 측정 립체 감지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수문 분야의 신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수문 업종의 관리 능력을 뚜렷하게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은 통지를 인수해 발부하여 각지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 여름철과 홍수기에 식품안전 사업을 철저히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해지역에 집중적으로 조달, 기부, 판매되는 식품 및 재해지역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감독 및 선택 검사를 강화하고 불합격 식품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7월 20일 기자가 국가에너지국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202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한 폐 촌진단위의 소형 에너지망 시범 프로젝트가 구출될 예정입니다. 소형 에너지망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에너지를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의 생산 및 생활용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전국적으로 4개월간의 청랑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특별행동을 보치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우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패러디하거나 폭력, 테러 요소를 의도적으로 과장 확대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합니다. 제2단계에서는 플랫폼의 추천 행위, 학습교육 섹션, 미성년자 모두 구축 등에 대해서 적극 규범화합니다. 7월 20일 첨도 사명 2026 전국 공안특수경찰 도전대회가 신강 우름치에서 개막됐습니다. 총 55개 참가팀과 584명의 참가 선수들이 5일간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회는 쾌속 사격, 폭발물 식별 및 폭탄 제거 등 5개 경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 선수들의 체력, 기술, 전술 및 심리적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7월 20일부터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는 북경 상해 고속철도와 북경 상해 철도로선의 200여 편 열차를 대상으로 최대 60일간 표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여객들은 철도 12306 앱의 예약 구매 코너를 통해 열차 출발일 기준 60일 전부터 17일 전까지 예약 수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철도 12306은 출발일 기준 20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예약 주문을 처리해줍니다. 드라마 강해 조생이 7월 20일 저녁 중앙방송총국 중앙텔레비전 종합채널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근대 민족 실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장전의 일생을 중심으로 청나라 말기부터 민국 초기 중국의 민족공업의 창업 과정을 서술하고 근대 중국 실업가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분투정신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최근 며칠째 국제 언론은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글로벌 관리를 개선하여 글로벌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공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스권팽은 세계의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최전선 분야를 우선 발전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흡인력이 있습니다. 영국 금융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스권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갈수록 더 선진적인 모델을 발표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들이 경제전환을 이루도록 돕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연합조가는 학자 분석을 인용해 중국 지도자의 기조연설과 이번 대회의 높은 수준이 중국이 인공지능을 국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음을 반영했고 특히 글로벌 남부와의 협력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포럼 속보는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 기술혁신 및 글로벌 규칙 제정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 리행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 행동계획을 수립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뉴스는 중국이 개발한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픈소스의 투명성과 공유 특성 자체가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매일신문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대규모 응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실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기초기술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중시하며 인류 복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9일 일부 일본 민중들이 도쿄에 위치한 일본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주동하고 비핵화 산문칙을 개정하려 시도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의 작법은 전쟁을 주동하고 군비 확장을 민중의 생활보다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일본의 지금의 잘못된 노선을 제지시켜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카이치는 민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군비 확장과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마땅히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19일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그늘 공개된 한 인터넷 프로에서 일본 방위상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와 관련된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일본 민중들이 다카이치 정권이 핵을 보유하려 시도한 데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비핵화 원칙을 돌파하고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군비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일 미국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9번째 밤 연속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발동하여 이란 군사지휘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지점, 미사일 및 무인기 발사장, 통신 네트워크 등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공습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고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의 타격 능력을 1층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은 18일 미군 인원 1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란 관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전 미군의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4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7월 20일 이란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 서북부 도시 데브리스, 서부 호메이니 항구와 남부 도시 시리크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2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훼손하고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요르단의 아카바 국제공항에 위치한 미군 C-17 수송기와 P-8 정찰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19일 이란 원자력 기구는 성명을 발표해 당일 미국이 이란 서남부의 다르호빈의 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습격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침략 행위는 야만적이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일 이란 외무차관 가리바바디는 이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 표했습니다. 19일 이스라엘 국방부는 당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웃한 요르단의 아카바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감지했으며 이스라엘군은 방공 요격 미사일 여러 매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이스라엘군 총참모장 자밀은 한창 이란 정세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즉시 타격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19일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새로운 한 주의 거래가 시작된 후 크게 인상했습니다. 9월 교부된 런던의 브렌트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일 러시아 국방부는 당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항구시설, 화물선 2척과 석유가스 가공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60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경내 목표물에 대해 장거리 타격을 가했으며 이 중에는 석유 저장시설 여러 개가 망라되고 흑해 해역에서 러시아 유조선 3척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미국 매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이에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협력협의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협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는 민간 핵사용 대상 협력협의와 양자 강제 보장 협의가 망라됩니다. 한편 또 핵무기 비확산 조약 추가 협정서를 이행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미국 정부는 모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보도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0월에 핵협력 관련 협의를 완성한 후 미국 측은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이 협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서명을 받은 후 다시 미국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000건의 산불이 한창 타오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산불로 인해 카나다의 토지 약 240만 헥타르가 파괴됐습니다.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카나다의 산불과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여러 주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카니와 소통하여 카나다는 마땅히 관련 손실을 배상하거나 미국이 카나다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처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표시했습니다. 19일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코 월드컵이었습니다. 에스파냐 팀의 로드리가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팀의 음바페가 10골의 성적으로 골든 부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